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이날 2.68% 상승을 했고 S&P 500 역시 3.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또한 3.34%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애플이 이날 2.45%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4.5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5.55% 상승을 했고 AMD 역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다소 완화됐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3대 지수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상승세를 탔고 특히나 미시건대가 내놓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완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시건대에 따르면 향후 1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5.3%가 될 것이라 예상을 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5.4%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1%로 시장의 예상치인 3.3%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전날 페드가 미국 대형 은행들이 금융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힌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연준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그룹과 같은 1,000억 달러 이상의 34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요 은행들은 최악의 경기 침체가 와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것을 확인을 했고 이로 인해 오늘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 역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최근 부진했던 부동산 지표 역시 반짝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5월 신규 주택 판매가는 전월 대비 10.7% 증가를 하여 69만 6천 채가 나타났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58만 7천 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페드의 긴축 행보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 매파로 거론되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이날 토론에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3.5% 오르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시장은 이미 이를 가격에 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는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장 둔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침체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페드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138%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은 1,800불이라는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11,600불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이러한 상승세가 약세장에서의 일반적인 반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의 반등은 심각한 과매도 속에서 비롯된 약세장 랠리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추격 매수 또한 신중하게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세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더 올릴 수는 있지만 당분간 약세장의 흐름 전망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더불어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이에 따라 2분기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면서 당분간 주시장 자체가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 흔들릴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107.06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렌탈의 주가 역시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워렌 버핏이 옥시렌탈의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고 이로 인해 보유 지분을 16%까지 늘리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었죠. 하지만 주식을 항상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옥시렌탈의 주가가 54불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는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주당 1,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신 RSI는 51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645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W자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시장의 공급망 이슈와 더불어 상하이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분간 이러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날 시장은 메타와 넷플릭스가 러셀 1000 가치지수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성장주의 대표주자였던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이제는 가치주로 분류되게 됐습니다. 메타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신 RSI는 44로 마감을 했는데요. 메타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17% 이상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70달러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소셜미디어 환경의 사용자 증가량의 한계로 인해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불어 현재 시장은 다가오는 2분기 기업들의 실적마저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21,000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며 오늘은 1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카니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의 예약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 1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영업 현금이 4월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다가오는 2분기에도 플러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시티은행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을 하고 소프트웨어 주식의 매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말한 이후 주가는 3.4%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 시티는 마소의 두 자릿수 성장과 장기적인 가격 결정력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금융서비스 회사인 랜딩트리는 2분기 가이던스를 낮춘 이후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사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주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며 이날 3.18% 상승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2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이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